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한성대학교 입학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색적이고 좀 특색 있는 학과들, 그리고 이제 뭐 트랙제라고 하는 이제 좀 독특한 이제 교육과정 방식을 좀 운영하는 대학 중에 한 곳이고, 어, 학부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집 단위가 많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또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대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한번 이제 어떤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성대에서 공개한 수시 모집 전형 결과에는 주로 이제 그 밑에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집 전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교과 우수 전형,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모집 전형들이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전형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련된 입결은 따로 이제 뭐 학교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고, 요건 이제 대기업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들만 나중에 이제 그 교과 전형 입결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고 난 이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이제 그 교육부에 이제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련된 입결 그리고 정시 전형 관련된 입결을 이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른 대학들 입학 결과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업로드를 하면서 항상 이제 이전 연도, 즉 2024학년도만이 아니라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이제 그 입결 데이터를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성대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명칭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요거를 간단하게 좀 써드리면,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당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이라는 전형과 교과 2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요. 자, 그런데 이 전형들이 2024학년도에 네, 이제 전형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 전형은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2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네,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으로 네, 이제 좀 비교해서 동일선상에서 좀 비교해서 살펴보셔도 될 것 같다.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개된 내용에는 지금 경쟁률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률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좀 관심 있는 수험생들께서 중앙 UA 어플라이나 아니면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서 해당 학과 경쟁률들을 좀 연도별로도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일단 공개된 자료에 충실하기로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네, 교과 우수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의 입결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학생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의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우수 전형과 그리고 나와 있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다른 학교들도 보통 이제 활용하고 있는 전형인데, 뭐 지역균형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 대학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지만, 고교별로 추천에 제한이 있지만,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전형은 맞는데,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추천 전형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결 비교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좀 뭐냐면 어차피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하고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반영되는 교과 자체가 내신 반영 교과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계열별로 구분할게요, 그냥. 그래서 인문과 예를 들어서 자연 계열 쪽 학과들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내신 성적이죠.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군. 이 교과군, 4개 교과군이죠. 국수영사 또는 국수영과 4개 교과군인데 각 교과군에서 상위 3개 과목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4개 영역이니까 국어에서 3개, 그 다음에 수학에서 3개, 영어에서 3개, 사회에서 3개, 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3개. 그렇게 하면 4개 교과군에서 3개 과목씩 상위 과목을 선정을 하면 총 12개 과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12개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내신 등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인문 같은 경우에 반영 과목은 똑같습니다. 국영수사,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국영수가 똑같은데 여기는 상위 3개 과목이 아니라 해당 교과에 포함하는 전 과목들. 네, 역시 국영수가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요게 일단 좀 차이점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 전형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여기는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것도 일단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유무의 차이도 있다. 자, 그러면 교과 우수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좀 독특한 게 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과 야간으로 이제 같은 모집 단위여도 주간 야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수 영탐 수능 국수 영탐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2합 7등급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요. 7. 그리고 2합 8등급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등급은 주간,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2합 8등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에서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아주 일부 학교인데 그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 영역으로 하는 과목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일단 좀 수능 최저 반영 기준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4학년도도 그렇고 2025학년도에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이제 입결 자료를 좀 활용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모집 단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살펴보면서 이제 좀 이제 보면은 자, 우선 여기 이제 환산 점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산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환산 점수는 그 내신 등급을 자체 대학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지금 다 파악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환산 등급을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환산이 됐을 때 이제 환산 등급이 대략 이제 어느 몇 등급 정도가 됐는지 자, 환산 등급 계산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우수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들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에서 상위 3과목씩 선출해서 그러니까 뽑아서 총 12개 과목 성적이
반영된 교과목들 내신 등급이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 주간은 2.52 등급, 그러니까 50%는 2.4, 70% 컷은 2.52 등급이었는데, 그럼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얼마 정도 했었냐면 여기가 2.58, 50% 컷이 2.58, 그리고 70% 컷이 2.67 등급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폭 하락은 했죠. 자,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따로 체크하지는 않을 테니까 야간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는 주간 위주로만 한번 이제 체크를 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그러면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냐? 자,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2.27, 50% 컷이 2.27, 70% 컷이 2.29였습니다. 편차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죠. 자, 그럼 사회과학부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냐면 2.35 등급, 그리고 70% 컷이 2.36 등급이었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두 등급 사이에 이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네, 그걸 이제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주간 같은 경우를 보면 50% 컷이 2.48, 그리고 70% 컷이 2.50 등급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정확하게 2023학년도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신기하게. 네, 동일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2.52 등급, 50% 컷이, 그리고 70% 컷이 2.65 등급, 이전 연도는 2.46 등급, 그리고 70% 컷이 2.56 등급이었으니까 조금은 소폭 하락했지만, 네, 이렇게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이 상상력 인재학부는 다른 대학들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자율전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자, 그래서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 50% 컷은 2.51, 그리고 70% 컷이 2.65 등급 정도. 자, 이전 연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50% 컷이 2.62 등급, 그리고 70% 컷은 2.68 등급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역시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 문학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에 50% 컷은 2.40, 그리고 70% 컷이 2.48이었는데 요거 이전 연도에는요 2.54 등급, 그리고 70% 컷이 2.57 등급이었다. 그러니까 역시 편차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 50% 컷은 2.59, 그리고 네, 70% 컷이 2.66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여기가 2.82 등급, 그리고 여기 70% 컷이 2.87 등급이었다. 요렇게만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2점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에서 각각 3개 과목씩 뽑아서 총 12개 과목 성적을 평균치를 낸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융합보안학과 같은 경우에 50% 컷은 2.72, 그리고 70% 컷이 2.82 등급이었는데 여기 이전 연도에는요 2.67, 그리고 이전 연도에 2.7 정도, 네, 70% 컷은 그렇게 형성이 됐었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2.81, 그리고 70% 컷이 2.89였는데 이전 연도에는 2.97 등급, 그리고 3.07 등급이었는데 2023학년도에 비하면은 네, 이제 조금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지금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부터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까요? 네. 요 선을 한번 그어볼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역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우수 전형과 지금 지역 균형이 나누어지는 경계선에 있었으니까
네, 그걸 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네, 전 과목이 반영된다. 12개 과목이 아니라 전 과목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같은 경우만 저쪽 지금 한번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인문학부 지금 이제 입결이 대략 한 2점 후반대였는데 교과 우수 같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점 중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영 교과목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역 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고 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주간 기준으로 2합 7등급이니까 그렇게 매우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렇게만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과학부도 한번 위에 거랑 아래 거 교과 우수랑 지역 균형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에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27, 2.29까지 갔었는데, 네, 지금 여기 지역 균형에서는 2.77, 2.77, 네, 50% 컷, 70% 컷이 동일했었으니까,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는 몇 등급이었냐를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에는 50% 컷이 2.81등급, 그리고 70%컷 같은 경우에는 2.86 등급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같은 경우에 50% 컷이 2.57, 70%가 2.76.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2.76, 그다음에 70% 컷이 2.79등급이었다. 네, 요렇게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간은 제가 빼고 간다고 했으니까 주간만 기준으로 갈게요. 자, IT 공과대학. 자,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2.79, 그 다음에 70% 컷이 2.95 등급이었는데 이전 연도 비교해 보면 2.86 등급 그리고 2.91 등급이 70% 컷이었다. 네, 요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율전공에 해당되는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50%컷 2.91, 그리고 70% 컷이 3.07, 이전 연도는 2.8등급, 그리고 2.96등급 70% 컷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학과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에는 없었고, 네, 그냥 여기에서 나온 자료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3.44, 3.51 등급이었다. 요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 50% 2.91, 70% 3.15였는데, 이전 50%는 2.78, 그리고 70% 컷은 2.8등급이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입결 비교만 해봤는데, 이제 한성대 지원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 고민하는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교과 우수 전형인지, 지역 균형인지, 어떤 전형을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그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내신 성적에 따라서 각각의 유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교과 우수와 지역 균형이. 그래서, 보다 이제 유리한 전형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지역 균형과 교과 우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결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성대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모집 단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들도 있었는데 뭐 일단 2024학년도께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공개된 입결만 한번 살펴보면 대략 50% 컷이, 그러니까 학과가 몇 개는 안 되니까 그 학과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균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주 좀 특이하게 대부분의 학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50% 컷이 한 몇 등급 정도냐면 보통 한 3.3등 내신 3등급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요 정도고 70% 컷이 거의 3등급 후반 정도. 네, 요 정도로 이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었습니다. 이거 뭐 50% 컷이라고 하지 말고 3등급 초중반에서 3등급 후반.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입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색적인 학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글로벌 패션이라고 하는 저기 이제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글로벌 패션 있죠? 이 글로벌 패션 학부와 그 다음에 저 위에도 이제 뭐 있긴 한데 야간에 있었지만요. 자,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학부가 있는데요. 요거 주간 모집입니다. 주간 모집. 그리고 여기 글로벌 패션도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어쨌든 뷰티 디자인 매니저먼트는 2023학년도에 주간 모집만 했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글로벌 패션 같은 경우는 당시에 50% 컷이 한 2.78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70% 컷이 3.04.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는 조금 입결 평균치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자인 매니지먼트 학과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76이었고 그 다음에 70% 컷이 1.89까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 요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한성인재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 한성인재전형의 입결, 2023학년도 입결이 이렇게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까지 공개된 자료는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형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해되셨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차피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에 기재된 사항들이 좀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한성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단계별 전형 없이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했었다라는 점도 역시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정시 전형, 이제 입결에 관련해서, 정시와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이제 한성대 정시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성대 정시 전형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을 할까, 수능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수능,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탐구. 모집 단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모집 단위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은 국어가 35%, 수학이 25%, 그리고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가 20%. 요렇게 이제 반영 비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국어가 25%, 그 다음에 수학이 35%,
그리고 탐구하고 영어는 20%로 모두 동일합니다. 네, 일단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수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상력 인재학부라고 해서 자율전공에 해당되는 학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우수한,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수능 영역에서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가장 높은 이제 그 성적을 갖고 있는 그 과목에부터 시작해서 40%, 30%, 20%, 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요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좀 파악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이제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 상상력 인재학부가 좀 특이하게 우수한 영역 순서대로 4, 3, 2, 1%를 이제 반영을 한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절대평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대략 한 3점씩 차이 나거든요. 100점, 97점, 94점.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4등급부터는 좀 점수가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일단 차이점이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10점의 가산점을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고 5등급 밑에부터는 이제 2점씩 까는 이제 감점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은 네, 정시 전형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능 반영 비중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하고 다르게 수능 평균 등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 등급은 지금 최종 등록자 상위 80% 기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50% 기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수능 등급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이 나와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시 가군의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 수능 평균 등급은 4개 영역입니다. 4개 영역의 평균 등급은 3.32등급.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가중치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중치가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는 이제 요거는 실제로 이제 내 거 환산 점수, 이제 자신의 환산 점수가 나오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 연도 2023학년도 수능 평균 등급은 3.25 등급이었습니다. 3.25 등급. 당시 경쟁률은 5대 1이 아니라 한 7.3대 1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네, 수능 등급도 일단 조금 하락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평균 등급이 323.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3.21 등급이었고요. 경쟁률은 2024학년도에는 5.3대 1, 이전 연도에는 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다로 일단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용 발레 쪽은 조금 넘어가고요. 자,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수능 평균 등급은 3.11 등급. 자, 그리고 이전 연도 등급은 3.19 등급이었었습니다. 3.19 등급이었었고요. 당시 경쟁률은 2024학년도에는 5.8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9.3대 1이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조금 좀 하락했네요.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 수능 평균 등급이 3.26, 경쟁률 4.6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에는 3.18 등급이었고요. 3.18이었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7대 1이었다. 네,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양화, 서양화 이제 예체능 쪽은 조금 넘어가고요. 자, 상상력 인재학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력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수능 평균 등급이 3.15, 경쟁률 4.5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 등급이
대략 한 3.16 등급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10.6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하락하고 입결은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이제 모빌리티 학과는 이제 없었던 이제 신설된 학과니까 네, 여기 데이터를 2024학년도 데이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학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 수능 평균 등급 3.63에 경쟁률 17대 1로 뭐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수능 평균 등급이 3.5등급이었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10대 1의 경쟁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서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률과 좀 입결 자체가 좀 잘 비교가 되시죠? 자, 그리고 AI 응용학과 같은 경우에 AI 응용학과는 자, 수능 평균 등급 3.13에 경쟁률 6대 1, 2023학년도 기준은 3.24 등급의 평균 경쟁률은 실 경쟁률은 5.6대 1이었다. 네, 이렇게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결 경쟁률 거의 큰 차이 없었죠. 자, 그리고 융합보안학과 같은 경우는 3.29 등급의 경쟁률 5.4대 1,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3.28 등급의 경쟁률 5.1대 1로 거의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과학부 이제 야간 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야간인데 야간은 일단 좀 패스하고요. 자, ICT 디자인학부. 자, ICT 디자인학부의 평균 등급은 3.04, 경쟁률은 10대 1이었고요. 실제로 2023학년도 경쟁률도 당시에도 10대 1이었어요. 10대 1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수능 평균 등급은 3.0이었는데,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과 입결 모두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정도의, 그러니까 수능 등급으로 따지면 대략 이제 3점대가 조금 넘어가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3.3 약간 이제 초과되니까 뭐 평균 잡아 봤을 때 뭐 학부별로,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0분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 24%, 24, 상위 24니까 대략 한 76.76% 정도 내외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가능한 점수였을 거다. 100분이 76점 내외면은 네, 지원 가능한 점수인 것 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이제 나중에 정시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 한번 환산 점수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한성대 수시 그리고 정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한성대 지원을 고려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이 2024학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들이 무슨 과목인지 이런 부분들 또는 약점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래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더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